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고 좀 자주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아니라 공부를 했을 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자료를 찾다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망각 곡선이라고 하면 어떤 학습한 전체의 양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망각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습한 내용을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 망각 곡선에 잠깐 대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1강, 2강 수업 들으셨던 내용을 얼만큼 기억하고 계실까요? 한번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마친 후에, 한 강의가 끝난 이후에 20분이 지나면 처음 학습한 내용의 60% 정도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프에서 나타났던 수치는 한 58%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망각하기 전에, 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학습을 한다면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장기적인 기억 속에 저장을 해서 전체적인 학습을 유지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기억 공부를 할 때 왜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만들어보고 또는 손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보고 이 손이 지칭하는 구조의 기능을 짚어보고 그 기능을 되뇌어보고 되뇌었던 거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런 과정이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보다 더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학적인 설명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일 빨리 포기하고 싶어지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청각장애인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각장애 진단평가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청각장애 진단평가는 여러 검사 방법,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청각장애 진단 평가를 하는 도구들을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아마 주관적 청력 검사까지 수업을 하면 이 1시간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 청력 검사와 객관적 청력 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주관적 청력 검사까지 수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는 청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즉 청각 생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각기관의 구조, 명칭들 기억나시나요? 외이, 중이, 내이, 그리고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는 대뇌로 전달이 된다고 했고요. 외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뭐가 있었죠? 귓바퀴, 이게,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외이도. 외이도를
지나 중위에 제일 처음 만나는 구조는 고막이라고 했습니다. 외이도를 지나온 소리가 고막을 통해서 내이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고막에는 뒤쪽 편에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소골 중에서도 추골이 고막의 뒤쪽 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침골, 등골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내이에 있는 림프액, 우리 달팽이관으로 소리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력 검사를 할 때 사용했던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에서 전음성 기관에 대한 구조는 외이와 중이, 즉 우리가 말하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소리의 전달 경로, 외이,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이라는 구조는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달팽이관처럼 정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팽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에 있는 구조, 전정계, 중간계, 고실계, 그리고 전정계와 중간계를 나누는 막, 중간계와 고실계를 나누는 막, 또 그 막의 이름이 기저막이었죠. 그 기저막 위쪽에 놓여지는 코르티 기관, 유모세포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유모세포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었던 기계적인 전달이 정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는, 그 정기적 신호가 다시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는 역할을 했던 내이가 있었습니다. 내이는 외이와 중이와 달리 굉장히 달라지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자체가 액체로 바뀌는 건데요. 그 액체의 이름을 우리는 림프액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림프액도 두 가지가 있었죠. 외림프액과 내림프액. 외림프액과 내림프액이 서로 섞여 있지는 않고요. 구조 속에 전정계와 고실계는 외림프액, 중간계는 내림프액으로 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코르티 기관을 통해서 모여진 소리는 정기적 신호로 전환이 되어서 청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청신경과 중추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가는 동안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중추신경 처리 장애라는 장애가 발생하고, 소리의 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이로 전달되는 소리가 내이로 전달되어서 정기적 신호로 바뀌었던 소리가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대뇌로 잘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청각기관의 생리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청각기관의 생리, 즉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이의 기능, 중이의 기능, 내이의 기능, 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외이는 보호 기능, 청소 기능, 필터 기능, 그리고 소리의 방향,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별하는 기능, 그리고 음향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음파 형태의 소리를 중위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이는 이계와 외이도로 이루어져 있고, 외이와 이계에서 각각 하는 역할들을 이 기능을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중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위도 보호 기능, 증폭 기능, 압력을 유지하는 기능, 공기를 유지하는 기능, 또 분비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이 압력 유지와 공기 유지, 분비물을 배출하는 기능은 주로 이관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계적 에너지 전달은 외이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음향 에너지 형태에서 이제는 추골, 침골, 등골이라는 물리적인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이는 소리를 전달받은 외이와 중위를 거쳐서 전달된 소리가 정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구조였고, 또 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소리가 빨리 도달되는 기저부와 또 아주 낮은 소리가 전달되는 첨부
첨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뇌의 달팽이 관의 앞쪽 부분과 끝쪽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의 청각장애의 진단,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진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청각검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청각검사를 통해서 검사 대상, 즉 피검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검자의 청력 정도, 그리고 청각 손상의 부위를 진단하고, 이 청력 정도와 청각 손상의 부위에 따라서 장애 정도를 진단, 평가하는 것이 청각장애 진단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청각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각 검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뭐가 있으신가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전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팔, 다리, 시각, 청각 이런 감각적 기관에 대한 검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각 검사를 하면, 자, 소리가 나면 손 드세요, 내지는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말을 사용하죠. 이것이 청각 검사의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입니다. 주관적 검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 거냐면, 나의 주관, 검사를 받는 대상자, 피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검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객관적 검사는 피검자의 의견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보가 처리되고 평가되고 그 결과가 알려지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주관적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청각장애 진단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실까요? 두 가지 청력 검사실이라는 모양이 있고요. 두 그림은 유리창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형태의 부스, 방음 부스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를 한 부스 안에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방음 부스입니다. 그런데 이 방음 부스의 특징은 앞에 두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죠. 유리창이 없어요. 이 유리창이 없다는 뜻은 안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외부랑 소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음 부스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이 부스에서는 이음향 방사 검사나 뇌관 유발 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 기계를 통해서 기계의 수치를 측정하면 되는 객관적 검사가 이루어지는 부스이고요. 앞쪽 두 유리가 뚫려져 있는 요 유리창이 있는 이 방음 부스는 진단 검사를 할 때 피검자가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그 표현한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검사자가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을 해야 하는 주관적 검사를 시행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보셨을 청력 검사, 청각 검사하는 장소는 아마 유리가 이렇게 뚫려져 있는 방음 부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증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내지는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청력 검사도 주로 이런 형태의 부스가 될 겁니다.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그때 왠지 헤드폰을 끼고 소리가 나는 쪽에서 손을 드세요, 내지는 요즘엔 책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말로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청각 검사의 종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법이 있다고요. 자, 주관적 검사에는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음차 검사, 그리고 링의 5개 음을 통해서 어음을 변별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링의 5개 음은 어음 변별이라기보다
말소리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적 검사는 중위검사, 달팽이관 검사, 내의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위검사는 임피던스 검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용되어 있는 용어이고 가끔은 이 중위검사에 사용되었던 그래프, 중위검사의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의 객관적 검사에 대한 검사, 평가, 해석 이런 도구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관적 검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 시간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검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청력 검사,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그리고 음차 검사와 링 5개음 검사가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의 종류는 다시 기도 검사, 골도 검사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반가워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셋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기도 검사, 골도 검사, 아는 용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말 그대로 소리가 순수하다. 하나의 주파수로만, 하나의 피치로만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기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검사하는 것이 기도 청력 검사고요. 골도, 뼈를 통해 유양돌기를 통해서 골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동기를 부착했을 때 귀 뒤쪽 뼈를 통해서 내의로 전달되는 소리를 검사하는 것이 골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어음 청력 검사는요. 말소리를 얼만큼 변별할 수 있는지, 말소리를 어느 만큼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어음 청력 검사에서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음 청치 역치 검사, 어음 감지 역치 검사, 그리고 어음 명료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 청치 역치라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역치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다음 어음 감지 역치는 그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가 있다 없다, 감지 혹은 다른 용어로 탐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음 탐지 역치 검사. 이와 마찬가지로 어음 청치 역치 검사는 어음 인지 역치 검사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는 단어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이해했는가, 단어를 듣고 따라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따라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들은 단어를 받아 쓰면서 내가 들은 것이 명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가를 아는 검사이고요. 음차 검사와 링 5개음 검사는 음차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청각에 장애가 있는지, 어느 쪽에 장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수능 청력 검사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요, 말소리에 포함된 여러 가지 주파수들을 수음으로 감지해서 평가하는 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첫 시간에 보셨던 청력도 그림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주파수는 제일 위쪽에 125Hz부터 8000Hz까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각 주파수에 해당되는 소리를 얼마만큼 큰 강도에서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 수능 청력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청 역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청 역치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청 역치의 범위는 20Hz에서 2만 Hz까지, 20에서 2만 Hz,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20에서 2만 Hz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만 헤르츠가 넘어가는 소리는 초음파라고 해서 더 이상 왜 물고기들이 움직일 때, 돌고래가 움직일 때 소리를 낼 때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20헤르츠보다 더 낮은 소리, 저주파수의 소리는
아음파라고 해서 굉장히 바닷속 깊이 사는 동물들이 소리를 낸다거나 하고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낮은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라서 귀로는 구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가청력치는 20에서 2만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골도검사, 기도검사 동일하게 가청력치의 범위 안에 소리를 검사하는 거죠. 골도검사도 250Hz에서 4000Hz까지의 주파수 영역에서 소리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가 다른 건데요. 골도검사는 125Hz, 8000Hz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0Hz는요,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소리가 맞나? 라고 진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25Hz는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여서 가끔 들렸나? 안 들렸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도검사에서는 125Hz와 8000Hz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관적 검사 두 개의 검사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각각의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청력 검사는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 동일하게 우리 검사를 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를 받은 결과를 기록해야 되는 청력도를 기록하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표가 요 앞에 제시된 표형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했을 때 기도 검사는 여기에 OX라는 기표를 사용해서 저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 혼자 사용하는 표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의 청력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표를 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붉은색 동그라미, 파란색 X라는 형태의 약속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오른쪽 귀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왼쪽 귀는 푸른색을 사용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골도는 같은 표 안에 표시할 수 있고요. 기도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파수 대역을 얼만큼 크게 들었는지 표시하는 것, 그리고 골도는 골전도를 통해서 전달된 소리가 얼만큼 어느 크기에서 나한테 들렸는지 그 가청력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록하는 방법에는 이 수능 청력 검사가 주관적 청력 검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청력 검사는 피검자, 검사 대상자가 소리를 들었어요 라는 반응을 해줘야 검사자가 동그라미 X라는 형태로 검사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제시하기 전에 이 기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낯선 용어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청각장애 이해 수업에서 정말 용어를 벗어나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좌우가 아닌 차폐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차폐는 어떤 걸까요? 자, 차폐의 의미는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서유기? 그러니까 시즌이 여러 편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서유기에서 팀이 게임을 할 때 두 사람이 한쪽은 헤드폰을 끼고 양쪽 사람이 다 헤드폰을 끼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맞춰야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때 헤드폰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시끄러운 소리,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극제로 사용하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차폐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폐는 두 귀의 청력의 차이가 있고 청력 손실이 큰 쪽의 귀를 검사할 때, 즉
나쁜 쪽 귀를 검사할 때 반대 청취를 막기 위해서 좋은 쪽 귀에 어떤 소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반대 청취라는 용어가 또 낯섭니다. 반대 청취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든 한쪽 귀를 막고 있어도 그 소리가 양쪽 귀에서 다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의 귀 청력이 더 나쁘고 오른쪽 한쪽 귀가 더 잘 들린다고 했을 때 나쁜 쪽 귀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오른쪽 귀에 차폐를 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려줬을 때 내가 오른쪽 귀로 들은 건지 왼쪽 귀로 들은 건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착각을 막아주기 위해서 반대 청취를 막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귀, 좋은 쪽 귀에 차폐음이라고 하는 소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자극음 소음을 통해서 좋은 쪽 귀에선 이 차폐음 때문에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쁜 쪽 귀가 본인이 들었던 소리를 들렸어 라는 걸로 표시를 했을 때 주관적 검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차폐가 필요한 경우, 골도 검사로 청력 역치를 알고 싶은 경우, 기도 검사 시 검사하는 귀의 기도 청력 역치와 비검사 귀의 기도 청력 역치가 40데시벨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골도 검사 시 검사 귀의 기도와 비검사 귀의 골도 청력 역치가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렇게 소리의 역치 차이가 40데시벨 이상으로 크게 되면 반대쪽 귀에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 이때는 반드시 차폐를 실시하고 청력 검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청력 검사 결과를 표시한 기록 결과입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이 검사 대상자, 피검자가 어떤 청각 기관에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우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귀는 빨간색,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 귀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도 검사의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꺾은 선, 빨간색 꺾은 선, 파란색 꺾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오른쪽 귀,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왼쪽 귀죠. 오른쪽 귀의 꺾은 선 표시는 골도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골도 검사 결과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만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석하는 것은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도 청력 검사는 헤드폰, 지금 헤드폰에는 표시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표시가 없어서 어느 쪽 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형태상으로는 왼쪽 귀를 검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왼쪽 귀를 검사하고 있다면 아마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왼쪽 귀가 부착되어 있는 헤드폰임을 표현해주는 도구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 귀에는 빨간색이 붙여져 있어서 좌우 검사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도 청력 검사는요, 양쪽 귀의 청력이 비슷한 경우, 사실 저희는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력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청력 검사를 해본 적이 있을 경우에는 청력이 좋은 쪽, 나쁜 쪽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양쪽 귀의 청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주로 오른쪽 귀부터 검사를 하고요. 현저히 듣는 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좋은 쪽 귀부터 검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좋은 쪽 귀를 검사하고 좋은 쪽 귀를 차폐한 이후에 나쁜 쪽 귀를 검사하게 되겠죠. 좋은 쪽 귀부터 검사해서 반대 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폐를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검사할 주파수는 1000Hz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1000Hz부터 청력 검사에서 기도 청력 검사를 할 때는 1000Hz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주파수 대역에서는 1000Hz부터 시작하고요. 이 1000Hz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1000Hz와 2000Hz입니다. 그래서 1000Hz, 2000Hz를 청력 검사에서 청력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주파수로 보고 있습니다. 1000Hz에서 시작해서 2000Hz, 4000Hz, 8000Hz로 올라갔다가 다시 1000Hz로 돌아와서 500Hz, 250Hz, 125Hz 순서로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검사는 상향법이라고 해서 헤르츠를 올려가면서 검사했다가 다시 원상태 1000Hz로 돌아와서 낮은 주파수대 저주파수 영역의 검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때 처음 시작할 때 측정했던 1000Hz의 청력 검사 결과, 두 번째 1000Hz의 청력 검사 결과가 5dB 플러스 마이너스 5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검사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검사했을 때 굉장히 강한 강도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 낮은 강도에서도 소리를 들었다고, 이 검사의 강도 차이가 크다면 이 검사는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시행하게 될 겁니다. 기도 청력 검사를 하는 기계는요, 자, 이런 형태의 기계도 있고 굉장히 기계는 다양합니다. 이 검사 기계는 저기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여기에 청력 검사 결과가 기록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어디에 들었다라는 확인을 해줘야겠죠. 헤르츠는 125Hz부터 8000Hz까지 기도 검사에서 사용을 하고요. 데시벨, 소리의 강도는 10dB부터 110dB까지 아주 강한 강도까지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에서 소리를 인지하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10dB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소리의 강도가 커질수록 귀에서 청각 장애가 중증 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헤르츠를 올려가면서 검사하는 방법은 상향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승법, 하강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승법은요, 소리의 강도를 크게 하는 겁니다. 10dB, 20dB, 30dB 점점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소리를 키워가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하강법은 아주 큰 소리, 딱 큰 소리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은 소리까지 와서 들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까지 검사를 하는 방법이 하강법입니다. 수정상승법은 상승법과 하강법을 혼합한 형태의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도 청력 검사는 기도 청력 검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청력 검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비슷하고요. 주파수 영역도 거의 유사하지만 제일 낮은 주파수 125Hz, 그다음 8000Hz의 주파수 대역은 검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검사를 할 때 헤드폰을 사용했다면 골도 검사에서는 골도 검사용 헤드폰, 아주 작은 유양 돌기를 자극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헤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헤드폰은 우리 귀 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유양 돌기라고 하는데 이 돌기에 소리의 진동으로서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헤드폰입니다. 요즘 그 이어폰이 좀 청력 손실에 영향을 준다라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 헤드폰의 형태가 골도 헤드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귀 속, 웨이더 속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를 켜지 않고 귀 뒤쪽 골도에 직접적으로 음향을 전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뼈를 통해서 전달된 소리가 뇌로 전달돼서 청신경과 뇌까지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강도의 소리들이 변하면서 음을 만드는지 이해하게 되는 이어폰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도에 약간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골도 이어폰을 사용해 보는 것도 또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도 청력 검사는요, 기도 청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좋은 쪽 귀부터 먼저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125Hz와 8000Hz를 제외한 주파수를 검사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25Hz에서는 소리와 진동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8000Hz에서는 소리가 왜곡 현상이 발생해서 이 소리가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주파수대 125와 8000Hz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골도 청력 검사를 하는 기계는요, 사실 이 기계 자체는 기도, 골도, 어음 청력 검사까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도 청력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에서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과거보다는 더 좋은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강도는 최대 65에서 70dB 정도의 강도만 검사를 한다. 왜냐하면 웨이로 통해서 전달되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정도 65에서 70dB 정도의 강도까지만 검사를 사용하고요. 기도 역치가 만약에 60dB이었다. 그러면 기도 검사에서 나타난 그 역치보다 초과해서 검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역치의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골도 검사는 이루어집니다. 즉 기도 검사를 먼저 하고 골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제 청력도의 해석입니다. 조금 전에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X 모양으로 청력도가 기록된다고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걸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검사된 귀는 어떤 청력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오른쪽 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귀의 기도 청력은 A, 정상 청력인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250Hz에서 500Hz에서 1000Hz에서 2000Hz에서 각각 0dB에서 20dB 사이에 포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청력이 정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하나, 청력 검사를 하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000Hz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표가 250Hz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0Hz에서 1000Hz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자 40dB, 30dB, 20dB의 소리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의 역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역치라는 건 문턱을 넘어서다라는 의미죠. 요전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소리가 들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치 부분을 다 기록해서 이것을 평균 내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력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평균 청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래쪽 오른쪽 편을 보시면 B, 그래프 B를 보시겠습니다. B는 왼쪽 X로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X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 귀를 검사한 결과를 잠깐 보실 텐데요. 왼쪽 기도 청력 검사입니다. X로 표시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1000Hz부터 시작하죠. 1000Hz에서 검사된 결과를 기록하고 그 다음 상향의 방법으로 검사를 한다면 1000Hz 다음에 검사되어야 할 주파수는 2000Hz가 됩니다. 그리고 2000Hz에서 강도 70dB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60dB, 50dB 이렇게 검사를 진행한다면 소리는 하강법에 의해서 청력을 검사하게 된 걸 겁니다. 소리의 강도는 하강법, 다음 주파수는 상향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0Hz, 2000Hz, 4000Hz, 8000Hz를 검사한 다음 다시 1000Hz대에서 검사를 하고 500Hz와 250Hz대로, 여기는 125Hz가 없는데요. 125Hz를 검사하는 데도 있고 검사하지 않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125Hz까지 검사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꺾은 선 모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꺾은 선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골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골도 검사의 결과와 아래쪽 파란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청력 차이가, 잘 보세요. 10dB 수준의 오른쪽 귀가 평균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왼쪽 귀는 70dB, 80dB 수준으로 청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소리를 듣는 강도가 40dB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럴 때 저희는 차폐라는 방법을 통해서 잘 들리는 귀에 차폐를 하고 잘 들리지 않는 쪽 귀를 검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력도는 과거에 해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해석보다 더 자주 최근 2, 3년 사이에도 나왔던 문제는 바로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평균 청력은 3분법, 4분법, 6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분법과 4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높은 주파수, 고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6분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장이라든지 외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분법, 4분법보다는 업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6분법으로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피검사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법과 4분법, 6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걸까요? 자, 말소리를 인지하는 데 중요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파수 대역, 우리가 2번 검사하는 1000Hz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1000Hz 옆에 2000Hz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500Hz, 1000Hz, 2000Hz, 4000Hz를 A, B, C, D라는 헤르츠 단위로 놓고 3분법의 경우에는 500Hz A 플러스 1000Hz B 플러스 2000Hz C, 요 세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청력 역치를 더한 이후에 세 개의 청력 역치를 계산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00Hz, 1000Hz, 2000Hz의 평균 청력이 나타나겠죠. 이 평균 청력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의 강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평균적으로 청력이 얼마야? 라는 것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분법은 중요한 중요도에 따라 1000Hz를 2번 더해 주는 겁니다. 1000Hz대에서 검사된 청력 강도, 청력 정도를 2번 더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C 나누기 4라는 형태의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4분법도 3분법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분법은 4000Hz인 고주파수가 평균 청력을 계산하는 데 추가되어서 만약에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손실이 심하다면 이 6분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3분법, 4분법으로 계산됐을 때보다 조금 다른 경향의 평균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손상 부위에 따라서 또는 손상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선택하는 평균 청력 역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청력 역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3분법, 4분법, 6분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에 나오는 평균 청력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3분법으로 한다면, 3분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A 500Hz대의 청력 20,
1000Hz대의 청력 10, 2000Hz대의 청력 1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왼쪽 귀의 청력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왼쪽 귀에 500Hz 70dB, 1000Hz 65dB, 그다음 1000Hz 70dB, 2000Hz 65dB의 소리를 합해서 데시벨의 청력을 합해서 3으로 나누면 3분법으로 계산하는 평균 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저희 어음 청력 검사가 있는데요. 주관적 청력 검사에서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로 나눌 수 있고, 그 어음 청력 검사는 다시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어음 감지 역치 검사, 어음 명료도 검사 세 가지의 검사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음에 대한 인지력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검사고요. 주로 보청기나 와우를 착용하고 청능 재활 훈련을 했을 때 소리를 어느 만큼 더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주관적 검사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음 청취 역치 검사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검사를 합니다. 이음절로 제시된 단어를 정확하게 50%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 즉 단어를 50dB로도 들려주고 30dB로도 들려주고 뭐 더 작은 소리 10dB로도 들려준다면, 만약에 10dB에서 50%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작은 소리, 작은 강도인 10dB이 검사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어음 청력 검사의 목적은요, 수능 청력 검사와 데시벨 손상의 강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 청취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어음 명료도 검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음 명료도 검사라는 건 우리가 말소리를 내었을 때 그 말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따라하거나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신합니다. 이 검사에서 정확한 어음 청취 역치가 산출이 되었다면 명료도에서도 이보다 어음 청취 역치에서 조금 20dB 정도 높은 소리로 들려줘서 명료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음 청취 역치 검사의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들려주고, 그 단어를 정확히 반응했을 때 100%, 잘 못 알아들었어 하는 소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5%의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지는 않더라도 25dB 50%를 하회하는 수준은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0dB 정도가 청취 역치가 되겠습니다. 어음 청취 능력 감소라고 하는 건, 자, 스피치 바나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전에 지나간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역, 비읍, 디귿, 미음 이렇게 자음력,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모음력, 그리고 더 오른쪽 편에 주파수, 고음의 주파수에 몰려있는 스, 스 하는 소리의 파열음, 마찰음까지, 이 소리의 곡선이 마치 바나나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흔히들 어음 바나나, 스피치 바나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대는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고요. 헤르츠 단위와 데시벨 단위, 주파수 범위와 강도의 범위가 포진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래프 기도 검사 결과와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가 중간으로 거의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기도 검사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붉은색
오른쪽으로 검사를 했으니까 오른쪽 검사 결과 기인 거고요. 오른쪽 검사 결과가 수평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수준의 소리는 거의 잘 들을 수 없다. 그 데시벨이 아마도 60데시벨 수준? 60데시벨 수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음 바나나의 위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기도 검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을 듣고 이해하는 명료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아래쪽 그림은 똑같이 오른쪽 귀를 검사한 결과를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현했지만 위쪽 그래프와는 다른 형태, 즉 낮은 주파수에서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청력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기역, 비읍, 디귿, 미음 이런 자음의 소리, 그리고 아, 에, 오, 우와 같은 모음력의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 흐 이런 소리, 크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는 기도 청력 검사 역치가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소리 감지 역치는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음을 50%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감지 혹은 탐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말소리가 있다, 말소리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도 감지 역치는 측정이 되는 겁니다. 말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해도 어음 감지 역치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어음 청취 역치를 구할 수 없을 때 소리가 있다, 말소리가 있다 정도를 감지하는 것만으로 검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는 대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강도에서 단어를 제시했을 때 얼마만큼 잘 듣고 따라서 말할 수 있거나 따라 쓸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요.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또 청력 손실 병변의 부위에 따라서 이 검사 명료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시행하고 보청기의 적응이라든지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또 재활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음 명료도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의 그래프는요. 이게 임용고사에서도 가끔 출제되는 그래프고요. 저희 수화통역사 자격 시험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명료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주관적 검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정상 청력은요. 주파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다 잘 알아듣게 되는 것, 강도가 더 커질수록 말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래프 1번 제일 앞쪽 그래프고요. 2번은 그래도 정상 청력보다는 높은 소리지만 말소리를 원형에 가깝게 알아듣는 게 전음성 난청,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 즉 뇌의 난청으로 갈수록 뇌에 문제가 있을수록 소리의 왜곡 현상이 심해짐을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할 때는요. 사용하는 검사 도구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발화하거나 따라 쓰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쓰는 이유는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발화, 구조적인 문제나 발음의 부정확함에 따라서 들었다, 못 들었다를 잘못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써서 명확한 단어를 제시한다면 들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어음 이해도에서 제가 이 그래프는 정말 잘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프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력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점점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청력 손상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잘 듣고 어떤 소리는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Hz대의 주파수 손상이
4000Hz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4000Hz대 영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헤르츠 500, 1000, 2000Hz의 주파수의 소리에는 청각의 손상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EL, LOB, OA처럼 명확하게 들리지만 같은 강도라 하더라도 높은 주파수에서 희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음차 검사는 음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리굽새라는 말을 사용하면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음차인 소리굽새를 두드려서 그 진동으로 청력을 검사하는 건데요. 음차의 길이가 길수록 저 주파수의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음차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주파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빨대로 피리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짧은 빨대에서 더 높은 소리가 나고 긴 빨대에서 더 낮은 소리가 나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차 검사의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차 검사는 유양돌기, 여기 귀 뒤쪽 우리 골도 검사를 하는 이 부위의 소리굽새의 진동 소리를 들려줘서 어떻게 소리를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차 검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정중앙에 소리굽새를 진동시킨 후에 이마 중앙에 검사를 하는 방법은 웨버 검사인데 양쪽 귀에서 어느 쪽에 청력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린네 검사는요. 공기 기도 전달 또 골도 전달의 소리 차이를 이용해서 기도 검사, 골도 검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링의 5개음 검사는 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말소리를 구별하는 영역 이, 우, 아, 프, 스라는 이 소리를 이용해서 청력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 검사는 어음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학교나 가정에서 어음 청취 진단을 할 때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단서가 되는 주파수 영역에 요 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음들을 활용해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므로 어음에 대한 청취력 검사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 음차 검사와 링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고요. 이 검사 청력도는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구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객관적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청각 장애의 진단과 평가, 그 중에서 주관적 검사, 검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사 결과를 표현하는 주관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관적 검사에는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 그리고 음차 검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객관적 검사인 중위 검사, 이음향 방사 검사, 뇌관 청력 검사, 중추 청각 처리 검사, 이 4가지 검사를 중심으로 또 더 세부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